체크리스트 항목이 모두 8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A타입 문제인데 A타입 문제인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라 B타입의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풀면은 적중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자입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나요? 문제집 갖고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공부하고 교과서도 풀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시험 기간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풀어야 될 문제 좀 많아요. 그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에 항상 만들어서 학생별로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학생은 본인 것만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별로 이 체크리스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이 모두 8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시중 교재. 우리 학교의 내신 문제에 적중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A타입 문제인데 A타입 문제인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라 B타입의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풀면은 적중이 안 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의 내신 문제의 유형에 맞는 문제집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해서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했죠?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르지만은요, 어떤 난이도로 풀어야 되냐면 학교 난이도보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학교 난이도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집니다. 우리 학교 시험은 아주 쉽게 나오니까 이 난이도만 공부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그 수준의 난이도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좀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시중 교재를 다 풀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요. 기출 교재를 꼭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때만 학원에 등록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왜 오냐? 학원은 정보가 많습니다. 이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정보를 구하는 것이 학원보다 조금 뒤처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외를 하는 학생도 학원보다 조금 정보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학원 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별로 모든 최소한 5개년도 기출문제는 다 갖고 있고요. 그 기출문제로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 다 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내 학교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내 학교의 옆에 있는 학교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요.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 동네별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요. 딴 학교 기출문제 5개년까지 기출문제가 좀 많다 그러면은 3개년까지는 딴 학교 기출문제까지 해서 좀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혼자 공부하거나 과외를 하는데 이런 근방에 학교의 기출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그 학교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그냥 풀어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좀 쉽다고 해서 좀 안이하게 이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텍스트북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과서 뒤에 보시면 좀 어려운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학교 시험은 누가 내죠? 학교 선생님이 내십니다. 그래서 교과서 일단 충실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기 학교 기출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기출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학교 내신 문제도 학교 기출문제에 답이 있고요. 수능도 수능 문제 잘 풀려면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수능 기출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그 유형을 크게 벗어나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다니는 학교의 기출문제는 최대한 5개년까지는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사립학교인 경우는 비슷하게 좀 같지만요. 공립학교인 경우는 선생님들이 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약간 조금 어느 순간에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5개년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서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꼭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학 문제는 조건이 조금 바뀌고 숫자 바뀌더라도 다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흐름만 익혀두시고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더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를 선택을 해서 따로 책을 또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린트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린트가 내가 다니는 학교에 모든 학생들한테 배부되는 프린트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반만 주는 프린트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 풀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은 누가 낸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내십니다. 자, 이 부교재하고 프린트를 다 풀어야 되고요. 푼 것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또 발췌를 해서 꼭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 풀게 한 다음에요. 이 문제를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항상 계속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야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었는가 안 풀었는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답이 있습니다. 오답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기간이 되면은 새로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도 풀었던 문제를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오답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테스트 오답입니다. 시험을 많이 봅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도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해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서 틀린 것을 안 잡고 가면은 그 문제 유형은 계속 틀립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관한 오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오답 어떻게 하냐고요? 오답 그 문제만 파일로 만들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럼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또 모아서 파일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또 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답하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관한 오답이 있습니다. 책으로 우리가 풀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틀린 문제가 나오면은 책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표시가 돼서 틀렸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가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됩니다. 오답을 안 하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문제 유형 계속 틀리기 때문에 오답은 정말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잘 풀리는 문제만 계속 풀어서 나는 이 정도는 되는구나, 안심이구나. 특히 시험 기간에 그게 좀 심합니다. 틀린 문제는 겁이 납니다. 또 틀릴까 봐. 그래서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학생 스스로 틀린 문제를 자꾸 풀어가 됩니다. 학생이 스스로 잘 안 하면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선생님께서 틀린 문제 풀어 하지 마시고요. 틀린 문제만 모아서 자꾸 파일로 해서 프린트를 해서 계속 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풀게 해야 학생들의 오답이 잡힙니다.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이 오답인지 모르고 계속 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만 정리해서 선생님께서 계속 프린트해서 주시니까 계속 반복해서 풀어나가게 되는데 저희는 알죠. 우리 학생들이 틀린 문제니까 안 틀릴 때까지 계속 풀게 하면은 이제 오답이 서서히 뭐 30% 됐다, 20% 됐다, 10% 됐다, 5% 됐다 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시험이 임박할수록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지 마시고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렸던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가십시오. 자, 8번. 시간 재고 모의고사 실시하기요. 제가 올린 영상에도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요.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실수해서 많이 틀렸어요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를 나중에 봤더니 내가 풀어도 잘 못 맞출 문제면 그래도 다행인데요. 쉬운 문제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못 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원점수가 10점, 20점도 더 나올 수 있는데 뭐 땅을 치고 뭐 통과할 뭐 그런 노릇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풀어서 맞을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재놓고 푸는 모의고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때요. 학교 시험하고 똑같이 연습을 하면 돼요. 학교에서 보는 OMR 카드도 작성을 해주셨고요.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하면요.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 연습을 굉장히 저도 본인도 학교 다닐 때 연습을 많이 했었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학교에서 만약에 50분 시험 본다 그러면 내가 시간 재놓고 연습할 때는 몇 번을 연습해야 될까요? 똑같이 50분을 하지 말고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학교에서 만약 50분이다 그러면 내가 연습할 때는 40분 연습하십시오. 더 타이트하게 해야 현장 가서도 그것을 몸에 배서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그 순서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실전을 연습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1번부터 막 붙잡고 막 푸는 학생도 있고 단답형은 나중에 풀고 하는데요. 자, 객관식 문제하고 서답형 두 개로 나눴을 때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 풀라고 했습니까? 쉬운 객관식, 그 다음에 쉬운 서답형, 어려운 객관식, 어려운 서답형, 그렇게 4개 섹션으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초식에 놓고서는 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채점하고 또 오답하고. OMR 카드요, 쿠팡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냥 쌓아놓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 똑같이 많이 연습해 보시오. 시험 기간에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고서는 학생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시험 끝나고 결과를 또 체크했을 때도 내가 시험 기간에 이 부분을 얼마큼 내가 제대로 했는가 해서 또 반성을 하고 다음에 시험에 또 반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풀게 되면은 어느 부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 이 체크리스트를 항상 선생님께도 드리고 저도 갖고 있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체크를 해서 완벽한 시험 대비를 하자.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좀 많이 예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기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